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사는 도시정부의 서호기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3시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들었고, 각 업체에서 한 20분 정도 PT를 한다고 들었는데 벌써 4시 40분이 지나갔어요. 많이들 힘드시죠? 네. 앞에서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 방금 PT를 했던 신상은 저희와 같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상황으로 해서 이 업무를 진행을 시켜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을 데려온 거고요.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신상에서 얘기를 했던 거와 비슷한 맥락의 취지로 그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비 사업에 사실 과도기, 변화기 이런 부분에 사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던 미래파워라는 그 회사가 대법원 판례를 받아서 면허를 취소당하기 전에는 많은 컨설팅 회사의 면허만 가진 업체들이 동의서 징구 업무들을 했었습니다. 그 업무들을 했었고 진행을 시킨 현장도 있고 실패를 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이 전국에 너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꿨어요. 개정을 했습니다. 올해 10월 달부터는 동의서 징구 업무 또는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업무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그 업체의 고유 업무로 정해버렸습니다. 해서 컨설팅이라는 업체들은 더 이상 이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거고요. 그 업체들이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 정비업체는 이렇게 준비위원회가 설립이 되기 전에도 업무를 사실상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업체들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법으로 그걸 할 수 없게 돼요. 진행을 하면 저희는 면허를 취소를 당하게 될 것이고, 저희가 면허를 취소를 당해서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이 되어지면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이 쏟았던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방화동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왔지만 그에 대한 조사는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여기 강서구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많이들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모아주택에 대한 설명은 가급적이면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주택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만 하셨어요. 재건축은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운 아파트를 만드는 게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은 주택 또는 빌라 등등이 모여서 아파트를 짓는 게 재개발이었어요. 그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나 구에서 과거에는 정비사업 정비 계획,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등으로 구성을 해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선을 부어줬어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재개발을 하세요. 이 5년 동안은 하세요. 그렇게 지정을 해주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사람들이 난 정말 재개발 하기 싫은데,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의견이 너무 분분하게 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쭉 사업이 진행했던 제척지구가 돼 있고 노량진이나 등등의 응합 많은 구역에서 진행했는데 성공한 사업지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규모가 너무 크니 사업이 진행이 안 될까? 그러면 규모를 좀 줄인 건데 해서 나온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0,000제곱미터 이하만 되면 주민들이 저희 재건축, 재개발 해보겠습니다라고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으니까 의견들이 한 10명만 모이면 하실 수 있어요.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 10명만 모이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10명이 모이다 보니까 저 사업을 진행을 하면 8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2명만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작다 보니까. 아마 대한민국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으로 설립 인가가 난 곳이 대략 한 400곳이 넘을 겁니다. 그 400곳 중에서
시공자를 뽑고 사업 진행이 돼서 성공이 된 현장들은 몇 개 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가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규모가 작으면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익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공사들이 관심을 안 들여요. 시공사들의 개념은 그래요. 1000세대 사업지를 진행하려고 해도 현장에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1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지에도 현장에 인력이 투입이 돼야 돼요. 같은 수준의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큰 거를 한 번에 끝내면 되지 왜 작은 걸 10개를 해야 되냐. 그리고 이 작은 두 동, 세 동 정도의 아파트를 지었을 때 우리 브랜드의 가치에는 이상이 없나라는 것을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는 강남의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시공사들이 아예 참여를 안 합니다. 후순위 사업 시공사들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타개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고민을 한 게 무화주택이에요. 면적을 더 늘려줬어요. 가로주택은 1만 제곱 이하만 할 수 있는 걸 2만 제곱 이상으로 2만 제곱 이하로 면적을 늘려줬고 각 블럭을 통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도로 부분을 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도 만들어졌고, 제가 2021년 겨울에 서울시에서 이 정책 발표회를 할 때 제가 직접 거기 가 있었거든요. 같이 자문위원으로 얘기도 나눴었고 그때 나온 게 무화주택이에요.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우리도 그래서 방안도 무화주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작년에 우리는 서울시에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시가 6월 22일로 고시가 나와서 무화타운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권리 산정일 기준이 6월 23일 된 겁니다. 저 권리 산정일 기준은 간단해요. 무화주택을 하겠다라고 조합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셔서 신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고, 그 이후에 자 사업의 성공은 간단합니다. 조합원님들이 모여서 빠른 시일에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조합원님들이 작은데 100명이 모여서 200세대 아파트를 지면 아파트를 100개를 팔 수 있겠죠. 그럼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180명이 모여서 200개를 팔면 팔 수 있는 수익은 200개밖에 2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막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그게 권리 산정 기준입니다. 저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매입을 했거나 매매를 했거나 특이한 경우 뭐 상속이라든지 유산으로 남겨줬다든지 뭐 안타까운 경우지만 이혼을 해서 뭐 재산을 받았다든지 증여를 받았다든지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조합원으로 분양권을 받지 못해요. 정해졌습니다. 신상에서 뭐 160명, 50명 구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무화주택 장점은 간단합니다. 절차를 간소화시켜줬어요. 3년에서 5년 정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위원회까지 가는 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통상적인 기준이. 근데 이걸 시에서, 서울시에서 혹은 강서구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관리계획 수립을 그쪽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예상컨대 올해 안에는 관리계획 수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럼 작년 6월 22일 날 됐으니 약 한 1년 6개월 정도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장점이고,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를 하고 심의, 각종 심의를 받게 될 거예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심의, 건축 심의도 받게 될 거고, 이걸 통합심의라고 한 번에 몰아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시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런 각 심의 기간이 짧아질 겁니다. 짧아져서 계산을 해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 우리 조합원들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가져가겠다라는 숫자가 명확히 나오면 그걸 확인하시고 이주를 하고 부시고 착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간을 약 7년 안쪽으로 보는 거예요. 무화타운을 봤을 때. 근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통상
걸리는 시간이 일단 1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TV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다들 아시죠? 음악 아파트. 거기 20년 됐는데 이제 창립 중이었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 사업들은. 근데 그걸 정책적으로 시간을 줄여준다는 게 모아주택의 장점이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국비도 지원해주고 지방비도 지원해주고 공영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장점들 빨리 집을 새 집으로 고쳐서 들어가실 수 있게 정책적으로 많은 걸 섞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화동 592번지 1호는 자세히 설명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대략 이렇게 돼 있고 신방에 있고 방화초등학교 옆에 소라초등학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개화선역도 도보로 충분히 이동하실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우리 방화동 모아타운 사업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우리 건 아니에요. 저희 건 아닌데 우리 사업 부지의 면적을 생각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저렇게 한 4개, 5개, 6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다른 구역에서 하고 있는 걸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고요. 아까 질의 많이 하셨고 우리 신상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도 모르는 분담금 산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원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합원님들은 땅을 내시는 거예요. 건물을 내시는 게 아닙니다. 살고 있는 집에 건물은 아무 필요 없어요. 땅이 제일 중요합니다. 땅을 내서 다 같이 땅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얼마만큼의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고 그러면 간단히 땅을 많이 내신 분은 조금 더 이익이 많이 가져가시겠죠. 조금 내신 분들은 그만큼 덜 가져가시게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100평 내신 분하고 10평 내신 분하고 이익을 똑같이 주세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본 원리만 가지고 계시면 되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땅을 10,000평을 투자를 해서 용적률 250%를 받았으니까 10,000평이 25,000평이 되는 거고 그 25,000평을 조합원님들이 가져가는 걸 빼고 남는 걸 일반 분양을 해서 그 수익으로 나누는 게 그게 우리 분담금 산정 기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님들은 가져가는 거는 나는 내 땅을 투자했으니까 조합원님들이 뭔가 이득되는 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일반 분양을 할 때는 우리는 이익을 많이 나게 되니까 비싸게 팔아먹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고 조합원님들은 땅을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일반 분양하고 똑같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가 개념만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토지비는 조합원님 땅입니다. 이미 냈어요. 토지비를 냈고 건축비에는 시공사에서 들어가는 건축 비용 플러스 조합에서 운영하는 비용 그걸 사업비라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합친 비용입니다. 건축비만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원가로만 분양을 받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합원님들끼리 함께 합의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거는 조합원님들끼리 나중에 합의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총회에서 의결을 받게 될 겁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조합원님들이 모인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나머지 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권리가액이라는 걸 많이들 그냥 흔히 들으셨던 비례율, 네이버의 비례율하고 치면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너무 설명 잘 해주셨어요. 유튜브의 비례율 치면은 저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유튜버들 많아요. 부동산 업자들도 많고. 네. 그런 걸 참고를 하시는 게 더 간단하세요. 저희는 지금 오늘 업체를 선정하는 자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고요.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삼양도시 정비라는 회사고요.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오늘 참석을 하셨으면 정말 더 좋았을 건데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셨거든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그러실 건데 오늘 조금 일정이 안 되셔서 참석 못 하셨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젊으세요.
저희는 좀 젊은 층으로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가 가로주택 사업을 아까 실패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량구 명목동에 저희가 대한민국 1호 가로주택 사업지를 성공을 시켜서 진행을 시켰어요. 그게 대한민국 최초 가로주택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지금 뭐 의정부에서도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들도 있고요. 가로주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문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 대표님 이제 목표가 소규모 재건축. 이게 우리 모아타운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등등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들을 한 100개 이상 해보겠다. 포문을 좀 밝히신 인터넷 이제 기사 내용이고요. 뭐 이것도 기사 내용이고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바쁘셔가지고 지금 새로운 영상을 좀 보시고 있는데 이 가로주택 TV를 치면 그동안 찍혀져 있던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12년도에 대표님이 이제 그 사면도시정비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다가 2015년도에 사면도시정비를 설립을 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로 저희가 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종합건설 면허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연우 그 종합건설처럼 저희도 종합건설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CM의 업무라든지 등등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그 업무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사 그리고 본사는 저희 여의도에 본사가 있고요. 중부지사 그리고 수도권지사, 강북지사, 의정부 사무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직원들은 대략 한 30명 정도 내외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료 등록증이고 사업자 등록증 이것도 다 정비와 관련된 거고 그리고 종합건설에 대한 면허, 건설업 등록증,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 저희도 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신사동 19번지 저희가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했고요. 자 마지막 단계를 보시면 2020년 3월에 조합 해상 완료까지 했습니다. 조합 해상 완료라는 건 입주가 준공을 해서 입주가 끝나고 조합원님들의 들어갔던 비용들을 다 계산을 해서 끝난 거예요. 해산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조합은 없고 조합원님들이 편하게 아파트 살고 계시고 거기까지 했다라는 게 조합 해상 완료인 거고요. 성남 건물 재건축도 조합 해상 완료. 은암 11구역은 입주 완료. 이거는 저희 대표님의 실적이세요. 저희 회사의 실적은 아니고 대표님이 이제 했던 실적이고요. 은암 4구역도 조합 해상 중에 지금 진행 같이 하고 있고요. 홍은이 구역도 저희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은 13구역은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미추 1구역도 공사 중에 있고 장학 3구역도 대리건설을 선택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객 4구역도 이제 착공 예정을 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인데 대치 2단지라고 좀 유명한 리모델링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저희 회사가 시공까지 한 현장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를 저희가 시공까지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던 현장이고요. 가림동 15-14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708도 가로주택이고 원정 LH 참여역도 양천구 목동이고요.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광명 3구역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로주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소규모 가로주택 그리고 모아타운 대응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저 마지막에 있는 시흥동 구사상 그다음에 시흥동 청산번지 이거는 어제 시흥동 청산번지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정비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포트폴리오가 바뀌어야 되는데 급하게 아직 이제 수정은 안 되고요. 그리고 호평 남양아파트 신월동 신진빌라 1원 저기 동의서 진구 중 저기도 신월동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금 동의서 진구를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망우동도 마찬가지고요.
뭐 업무 범위는 저희는 이거는 정비업에 관련된 업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어떻게 꾸려서 뭐 진행하겠다는 것들은 뭐 표현을 다 해놨는데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동의서 진구를 하고 준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갈 때는 저희 같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조합원님들이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저희가 아무리 기획을 하고 계산을 뭐 원 단위까지 자세하게 계산해서 예측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조합원님들이 같이 안 도와주시면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원이 작으면 작은 만큼 그만큼 리스크가 큰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어떤 100명밖에 안 되는데 20명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사업을 아예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의사를 밝히면 진행 자체가 안 돼요. 모아타운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요.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모아타운인 거고, 협력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아타운은 공동사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떤 아파트 단지에는 어떤 공동시설이 들어갈지, 뭐가 들어갈지 나중에 다 계획을 짜게 되실 거거든요. 그때 서로를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원성보다는 좀 보듬어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조합원님들의 협조입니다. 협조.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에 준비위원회를 준비를 해서 저희가 연번을 받아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행정적인 절차를 1차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연번 신청 동의서를 받게 되면 조합원님들과 협력을 해서 빨리 동의서 진구를 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창립종의 개최까지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현재 예상을 해본 건데 연말 안에 가급적이면 진행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우리 조합원님들이 협조만 된다라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화동 여기 592번지 1번 모아타운이 진심으로 성공하는 사업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설명에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쪽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두 군데예요. 저희 쪽뿐 말고 또 다른 쪽에서 진행을 지금 실하는 업체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보실 때 경험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결하거나 가이드를 줄 수 있으신가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현장에 대한 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키라라는 업체가 9월 5일날 설명회를 가지고 거기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선정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키라가 무슨 방식으로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어쨌든 오늘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따로는 절대 못 갑니다. 가로주택 정의사업은 모아주택에 계속 강조드리는 게 동의율이 80%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업무를 진행하겠다라는 마음 먹고 있는 분들이 150명이라고 할 때 전체 우리 조합원이 150명이면 거기서 20명만 빠져버리면 무조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130명이 동의를 해도 못 가요.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되고,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키라라는 그 정비 업체하고 저희 삼양하고는 부딪힌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충분히 저희가 매니저로서 조합을 대신해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조합을 위해서 저희는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